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우리 시장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요. 코스피 3,000선을 넘은 지 무려 2거래일 만에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특히나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와주는 모습이었고요. 3%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들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삼성전자도 드디어 6만 전자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 7% 넘게 상승하면서 장중 시가총액 200조를 돌파하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강했죠.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800포인트를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하루 만에 회복된 모습 보였고요. 테슬라의 급등 영향 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게도 상방 쪽으로 움직임 나타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갔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유가는 하락하고 시장은 다시 한번 환호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조기 인하도 물론 가능하다라는 8월 의장의 발언에 힘을 더해주는 모습이었고요.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반도체주들 상승 랠리 펼쳤고요. 엔비디아 2.5% 상승하면서 지난 1월 내 최고가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탄력도 높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기대감이 더해지는 구간이죠. 오늘은 어떤 전략들 잡아볼 수 있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봅니다.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 미리 체크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시장 상황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시그널 포착 종목 외에도 실시간으로 주어지는 시장 가이드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장윤영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이 참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하루 만에 상승 전환했는데요. 안정된 환율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주면서 양대 지수 강한 빨간불 켰습니다. 먼저 마감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9개 종목에서 빨간불 켜주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2.96% 오른 3,103선에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간 지지부진했던 종목들까지 활약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1개월 만에 800선 돌파했고요. 2.06% 올라 800포인트 윗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전날 시장을 이끌어줬던 개인 투자자들 어제는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5천억 원대, 2천억 원대 물량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는 하루 만에 들어와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대형주 위주로 특히 반도체 업종 위주로 4천억 원대 물량 담아내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6월 들어 가장 많은 매수세 기록해주면서 2천억 원대 물량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해주면서 양수급 모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미국 뉴욕주에 16년 만에 신규 원전이 설치된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또 현대건설의 핀란드 신규 원전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도 원전을 재도입하는 그런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 이렇게 수출 기회가 더 많아진다면 K 원전 기업들에게는 더 좋은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대표 원전 기업들이 이 글로벌 흐름에 어떻게 이어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뷰티 디바이스 업계가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APR의 메디큐브 AGR이 글로벌 누적 판매 4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이 K-뷰티의 중심이 기술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5개월간 13초에 한 대꼴로 판매되고 있는 셈입니다. APR은 미국과 홍콩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유럽과 동남아 시장으로의 수출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또한 AI 맞춤형 뷰티 기기를 출시하면서 이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기술력이 함께하는 K-뷰티의 성장세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어제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 반도체주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호실적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4.31% 오르면서 약 3개월 만에 6만 전자 달성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시세 받아갔습니다. 7%대 강세 보여주면서 장중 28만 선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시가총액 2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모처럼 동반 상승했습니다. 전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8%대 급등한 영향이었는데요. 우리 배터리 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각각 2%대, 4%대 상승세 보여줬고요. 특히 에코프로 형제주들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12%대 급등했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머티까지 강한 빨간불 켜줬습니다. 이어서 은행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은행주 정말 강한 기대감 받았던 섹터였는데요. 지난 2주간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제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KB금융 4.37% 올랐고 신한지주는 1.5%, 카카오뱅크는 20% 가까이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다졌고요. 그리고 역대급 실적이익 예고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방산주는 하루 쉬어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61% 떨어졌고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까지 동반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조선주는 다시 한번 날아올랐습니다. 하나오션 1.27% 올랐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4%대 급등세,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7% 가까이 올라주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IT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정책 기대감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어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번갈아 가면서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카카오에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카카오 4%대 상승하면서 2년 만에 7만 원 선 돌파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0.17%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한국전력 당분간은 좀 힘들겠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반면 실적 기대감이 오히려 부각되면서 20%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틀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합의에 이르면서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둘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는 안도감이 이어졌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모두 1%대 강세 보여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치면서 가장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2.5%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증권가에서 브로드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해주면서 브로드컴을 상한가를 기록한 영향이 컸는데요. 이에 따라 TSMC와 같은 반도체주들 다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에이전트 AI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구글, 메타 일제히 상승불을 켰지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의 결함이 발견되면서 하루 만에 2.3%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심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JP모건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3,500선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내비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이 상승 모멘텀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장윤영이었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수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 실시간으로 모두 챙겨가실 분들 하단의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상당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직 수익을 챙겨 가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용까지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간밤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 휴전이 파괴될 뻔했던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지우게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사그러든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그런 관세와 관련된 또 금리와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일 것 같은데 간밤의 이슈들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미증시를 움직였던 재료는 핵심적으로 중동 긴장이 완화된 부분이겠죠. 네. 사실 전일 국내 증시에는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 증시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또 리스크가 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강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유력한 구간이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휴전 시작이 트럼프에 의해서 일부 또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트럼프가 최근에는 증시에 긍정적인 내용들을
수혜를 상당히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뭐 유가가 $100 이상 간다 뭐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은 그 아래쪽에서는 증시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 동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가 유가 관련해서 또 중재를 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유가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이러한 강세 흐름 속에 있는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 특징적으로 반도체주 일제히 급등을 했죠. 브로드컴도 그렇고 빅테크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섹터 전반적인 순환매를 고려했을 때에도 반도체 특히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머물러 있죠.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재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국내 증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재료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움직일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 참고를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겠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1.4% 강세 보였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환호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시장 또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은 없을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 3,000선을 넘어서 3,100선을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 좀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없을지 또 간밤에 나온 추가적인 이슈들은 없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잖아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동안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면 그래도 간밤에는 여전히 신중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사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또 나왔었고 맞습니다. 네, 여전히 또 금리 인하 압박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해서 뭐 내용 자체는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인플레가 둔화되는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조기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만큼 미증시 자체도 상승에 대한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정적으로 뭐 하원의회 청문회에서의 발언들인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또 상반기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여름부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뭐 트럼프도 그렇고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꾸준히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중론을 계속해서 어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금리 인하라는 재료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추이를 관찰해야 된다라는 점과 말씀드렸던 증시 전반적인 상승에 대한 또 여력들 참고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앞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증시 자체가 또 일부 단기 급등에 의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결국은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이죠. 이제 뭐 기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내 증시의 현재 흐름을 감안한다면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함께하는 공간 참여하셔가지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미리 챙겨갈 수 있는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 계속해서 이제 장관 인선, 주요직 인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 출신 또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대거 발탁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미래기획수석의 하정우 센터장,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배경훈 LG연구원장,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네이버 고문까지 또 이렇게 지명이 되면서 앞으로 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대감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우리 AI 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해서 뭐 단기 급등 이후에 일부 조정을 보일 수는 있는 구간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밸류체인 전반적인 재료가 소멸된 것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가지고 온 이 신호 포착 이슈
주 첫 번째, 두 번째 테마는 우리가 이번 주 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해서 말씀하셨던 AI 소프트웨어 먼저 살펴보자면은 정부 인선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이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정책을 내어줄 수 있는 인사들이 발탁이 되었죠.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그리고 LG 관련된 부분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 지금 놓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부 순환매 속에서 매물이 출회되는 구간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뭐 AI 관련된 내용들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꾸준히 내용이 나와줄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일부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핵심적으로 솔트룩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마지막으로 와이즈너 세 가지 종목들 주가 흐름을 통해서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잠시 후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AI 관련된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주요 인사로 지명하고 있는 신정부의 모습인데요. 앞으로 이 AI와 관련된 국가 전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순환매 속에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신호포착 이슈와 함께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차트 흐름 살펴보시죠. 네, 먼저 말씀드렸던 솔트룩스 내용이야 정말 AI 관련해서 정부의 또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기업이다라는 점이 되겠고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점임은 불명하지만은 어쨌든 또 이전 차트 흐름상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던 5만 원대를 굉장히 시원하게 뚫어줬죠.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도 받았고 또 눌림목에서 강한 반등까지 연출이 된 구간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저항대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5만 5천 원대 돌파 혹은 이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가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지금의 구간에서 좀 더 머무르면서 가격 조정 그리고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적으로 5만 원대 아래쪽이라면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으로 눌림목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도 하고 이평선 기준으로 21선 부근이기도 하죠. 자, 해서 말씀드렸던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반적인 상승 모멘텀은 지속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강세 흐름을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담지 못하신 분들 오늘 단기적으로 쫓아가기보다는 말씀드렸던 5만 원 선에서의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대응하신다면은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죠. 앞서 말씀드렸던 솔트룩스와 비슷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종목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섹터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4만 원대 중반인 4만 2천 원대 구간까지 또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4만 2천 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또 여유 있게 본다면 3만 5천 원대 부분까지도 열려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급하게 쫓아가시기보다는 이번 주 조정을 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함께하는 공간에서 공약을 또 했던 종목인데 와이즈넛이죠. AI 전반적인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된다면은 앞으로 정말 그 어떤 종목보다도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강한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죠. 매물들이 빠르게 출회되면서 눌림목을 계속해서 꾸준히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19,000원 그리고 2만 원대가 이
이 종목이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구간이다 보여지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이 종목이 꾸준히 2만 원대, 19,000원대를 또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평선 기준으로 21선이죠. 16,000원대 부근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목표가 단기적으로 19,000원대 그리고 2만 원대까지 정도는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낙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재료가 많다 보니까 장중에도 순환이 빠르고 변동성이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추격 매수를 했을 때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불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또 강한 섹터들, 강한 테마들이 조정을 보였을 때를 노려보신다면은 증시 전반적인 상승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3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먼저 솔트룩스였죠. 저항대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눌림목에서 강한 반등이 연출된 구간이니까요. 5만 원대 아래 눌림목에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어서 살펴봤던 코난테크놀로지, 핵심적인 종목들 이미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 섹터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승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구간에 놓여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에 대한 힌트들 함께 받아가실 분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와이즈넛도 어떤 종목보다도 강한 흐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 받아갈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전략들 모두 챙겨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마스터님의 실시간 전략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 제정에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죠.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중국 관영 매체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구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글로벌 시장 흐름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먼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미국이 상당히 앞서 있죠. 달러가 기준이 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도 그러한 부분에서 꾸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각국에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슈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내 증시 특유의 테마 장세를 감안한다면은 앞으로도 종목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홍콩, 중국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미국 관련된 내용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이렇게 최근 강세를 보였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I 소프트웨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내용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회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미증시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죠. 서클 역시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일전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향화와 또 우려들이 제기되면서 조정의 빌미를 가져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이후에는 다시 한번 그 흐름을 강하게 가져가는 모습들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부 단기적인 급등에 의한 매물들이 출회되더라도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핵심적으로 헥토파이낸셜 그리고 다날, 넥서스 3가지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내용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세계 각국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화에 꾸준히 나서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는 섹터가 또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지금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관련주 차트상 흐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해서 정책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들이 최근까지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종목 역시 굉장히 강한 저항대인 27,500원대를 돌파하면서 어제 급등을 연출했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또 상한가 또 달성을 하면서 일부 밀렸지만은 여전히 몸통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인 순환매, 특히 반도체로의 수급 이동이 연출된다면은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또 장 시작했죠. 5%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일부 그러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 단기적으로 또 쫓아 들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고 저항대와 지지라인을 고려했을 때에도 28,000원대 정도는 내려와 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면서 아래쪽에서 잡아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드렸다시피 지금의 하락폭 꾸준히 체크를 해 보시면서 대응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타났을 때의 단기적인 수익까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해서 함께하는 공간에 참여를 하시면은 이렇게 헥토 파이낸셜 같은 종목도 꾸준히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기회가 왔을 때에는 함께 또 공부를 하는 종목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니까 지금 바로 함께하는 공간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을 살펴보자면 다날 같은 종목도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봤던 종목들과 비슷하게 장 초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인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우려와 또 차익 실현의 빌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꾸준히 상승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매물들은 소화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또 어제 뚫어줬던 6,500원대, 6,400원대의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내려온다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겠죠. 아래쪽으로 5,500원대 부분까지도 열려 있는 종목이니까 구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종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해서 오늘 조정을 보이는 흐름 속에서 종가 기준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는지 혹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4%대 하락에서 일부 회복을 하는지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날 역시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서 이후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또 말씀드렸던 넥서스라는 종목이 되겠죠. 이 종목 역시 단기적으로 그리고 6월 들어서 굉장히 급등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정책들이 정말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 실질적인 정책 반영까지도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책 관련된 재료가 강하게 반영이 되었을 때에는 주가가 정말 그야말로 뭐 하늘 높이 날아가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놓치셨더라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가격적으로 4,000원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러한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분할 매수로서 그리고 분할 매도로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뭐 앞서 말씀드렸던 AI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총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고점에서 눌렸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날과 넥서스도 살펴봤는데요. 꾸준한 상승 가능성 있고 신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정책들 나오고 있습니다.
단알 같은 경우에는 급상승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 나올 수 있고요. 구간을 활용해서 공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넥서스 가격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분할 매수와 매도 관점에서 또 접근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각각의 종목마다 이렇게 대응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타점이나 공략법들 너무 궁금하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관련주들 아직 저평가된 종목들 내가 잡아보고 싶다. 또는 제대로 된 자리에서 공략해서 상승분을 모두 수익으로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박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 코스피 0.7%대 상승,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3,119선 0.5%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80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살짝의 상승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양지수 모두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다 보니까 지수에 상방에 힘을 더해주기에는 무리가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그래도 반도체 대장주들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61,500원 선까지 1% 넘게 뛰어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68,000원 선 지나가면서 0.5% 상승세 이어갑니다. SK하이닉스 3%대 강한 상승불 다시 한번 켜내면서 287,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완성차 기업들 모두 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오 업종 2차 전지 관련해서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네이버와 두산에너빌리티 2%대, 3%대 각각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강한 불 켜고 있는데요. HLB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 차익 매물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매물들이 출회되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는데 네. 주목해 볼 점은 상승 종목수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대비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은 장중에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만회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 단기적으로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또
또 이렇게 매물, 단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또 빠르게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삼성전자 차트를 좀 봐야겠죠. 삼성전자 장 초반 또 갭 상승해서 출발했지만은 또 지금 그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기회로서 포착을 하신 분들이 많겠고 오랜 기간 보유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좀 보셔야겠죠. 월봉 흐름상 여전히 행보를 하는 구간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위쪽으로 상승해서 6만 1,000원대 그리고 6만 5천 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해준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추세 전환의 또 시초가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3분기 안에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좀 여유롭게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히 삼성전자 보유자분들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전체적으로도 그러한 흐름이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굉장히 뭐 양봉으로 또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유리한 구간에 있습니다. 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조정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낙폭 구간이 정말 우려할 정도로 크지 않다면은 추가적으로 뭐 내일부터라도 혹은 오늘 장중에라도 돌아설 여지가 있으니까 강세장 흐름 속에서 조급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잘 보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서, 그리고 수익을 좀 더 챙겨가는 전략으로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갭상승 출발했다가 어느 정도의 상승분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기대감과 상승 모멘텀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잡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미리 챙겨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런 종목들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챙겨왔거든요. 방송만 잘 시청해 주셔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힌트들까지 받아보시려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들 모두 챙겨가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안의 수익률 자체를 높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이 매번 가파르게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였죠. 저희가 5월 15일에 공략했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이죠. 고점 기준 상승률이 무려 32%에 달합니다. 저희가 종종 방송 중에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사실 계속해서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여유 있게 대응도 가능한 종목이고, 오늘도 다시 한번 또 뛰어 올랐기 때문에 상승률이 더 추가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리뷰 한번 함께 살펴주시죠. 네, 뭐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매매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AI 밸류체인에 속해 있다 보니까 AI 관련해서 빅테크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슈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포착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매수가 대비 또 32%대 어제 종가, 어제 최고가 기준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4월 7일 저점을 보여줬고, 이후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차트 흐름상 봤을 때에는 이렇듯 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종목들은 재차 장기 이평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눌림 없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강하게 연출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증시 자체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하다면은 우리가 이렇듯 HD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올라와 있는 위치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선침의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해서 오늘 장 초반에도 이 HD 현대 일렉트릭이 추가적인 상승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 흐름
흐름 속에서도 우상향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아래쪽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상승분 기준으로 봤을 때 40% 이상의 상승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놓치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금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HD 일렉트릭과 같이 아래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방송 중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참 이 마스터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매매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차트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화살표가 있었던 부분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부분 확인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략 지점을 안전한 자리에서 선취매할 수 있는 공략들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계좌 안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시원한 상승률 추가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들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종목 가져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힌트들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에서 살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연출함에도 불구하고 네. 일부 눌려 있다 할 수 있는 섹터이고 테마이죠. 그런 측면에서 개별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흐름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K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R&D 그리고 해외 진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기업들이 실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외형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자, 그래서 지난해를 넘어서 역대급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꾸준히 또 긍정적인 내용들을 발표해 주고 있죠. 중국을 관련해서 제재를 하는 내용들이 꾸준히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수익 기대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오늘 준비한 종목까지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이 상반기 제약바이오의 향방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아직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 여전히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모멘텀들 충분히 가져간다라고 하니까요. 오늘의 이 종목 앞으로의 모멘텀과 함께 기대감 갖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핵심적인 힌트 두 가지를 드리자면은 항암제 그리고 면역질환, 희귀질환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매출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남아, 중동 같은 신흥시장에서 수출 계약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여러 가지 R&D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순이익이 줄어든 모습들이 나타났던 기업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주가적으로 또 아래쪽으로 향하는 모습들을 연출했는데 2분기도 그렇고 3분기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 위치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역시나 이 4월 9일 저점을 달성한 이후에 강한 상승을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기 평선 돌파 시도 정도는 나와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정말 우상향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여전히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봐야 강력한 기준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변환하는 시기
시기를 정말 온전히 수익률로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증시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흐름 속에서 조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증시가 올라가면은 종목들도 자연스레 올라가는 상승분이 있겠고 이렇듯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제 방송 시간 뭐 1분 정도 남아 있죠.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가지고 장중에 나가는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